자, 교과서 254쪽 6.25 전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과 남북 분단의 고착화 되게 많이 알려져 있죠.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전쟁, 북한과의 전쟁인데 6.25 전쟁 1950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0여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어떻게 해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느냐. 먼저 남한하고 북한이 분단됐던 얘기는 저번에 했었잖아. 여기 지도에 있는 이 38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남한하고 북한이 둘로 딱 나눠졌어요. 자, 북쪽에는 소련이 있었고 남쪽에는 미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나라가 남한하고 북한에 정부가 수립됐으니까 우리 철수를 하자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미군과 소련의 왜 이래? 미군과 소련의 한반도에서 철수. 미군하고 소련이 한반도에서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미군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전쟁 준비를 많이 해주지 않고 그냥 철수를 하는데 소련군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다가 전쟁 준비를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남한까지 공산화를 시키라는 거죠. 여기까지 공산화 시키면은 그 당시 중국도 이미 공산화가 됐거든. 중국도 자본주의 진영하고 공산주의하고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싸움에서 공산주의가 승리하면서 중국은 이미 공산화가 됐고, 만약에 남한까지 공산화 시키면 아시아 전체가, 동아시아 전체가, 일본은 섬이니까 제외하고 이 대륙에 있는 데는 전부 다 공산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 자, 소련은 탱크까지 지원을 해줬습니다. 북한에다가. 자, 그리고 한반도에서 철수를 했어요. 두 번째는 방금 얘기했던 소련의 북한 지원. 소련은 남한을 공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팍팍 지원해주고 있는데 반해서 미국은 어떻게 했느냐.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에치슨이란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이 에치슨이란 사람이 선언을 하나 했는데, 이게 뭐냐. 미국이 아시아에서 이 공산주의와 싸울 때 방어선을 설정을 해. 여기까지를 우리 미국이 지키는 선으로 만들겠다. 그런데 그 선에 한국하고 그리고 타이완은 대만이에요. 대만도 이때 중국에서 싸우다가 져가지고 대만으로 도망갔거든. 중국 국민당 정부가. 우리 앞에 나왔던 그 장제스, 윤봉길 이거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했던 장제스 있잖아. 그 장제스가 중국 내에서 공산당과 싸우다가 패배해서 대만으로 도망간 상태였습니다. 이 한국하고 타이완 이 두 개의 자본주의 진영을 극동 방어선에서 제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타이완은 미국의 방어 그 라인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해버린 거죠. 자, 한반도는 이렇게 전쟁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고 미국의 지원마저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시작된 전쟁이 바로 6.25 전쟁입니다. 자, 전쟁이 시작됩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불법으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남한의 그 38선을 넘어서 공격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는 전쟁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 거기다가 북한은 이때 탱크가 있었거든. 그 북한의 탱크에 우리나라 군대가 뭐 어떻게 저항을 못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대포를 쏴도 북한 탱크가 안 뚫려. 그 탱크를 막을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전쟁을 시작하고 단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됩니다. 당시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이 서울에 있다가 수도가 함락되자 뭐 이렇게 대구, 부산까지
이어서 도망을 갑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피난을 가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서울을 뺏기고, 대전 여기도 뺏겼죠. 지금 다 북한 땅이 됐지. 그래서 쭉 밀리게 돼요. 완전 우리나라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낙동강 방어선이라고 하거든. 이 부산 쪽에 있는 낙동강이라는 곳에 이제 우리가 방어 진지를 치고 여기서 저항을 하는 겁니다. 최후의 보루죠. 여기까지 밀리면 대한민국은 끝나는 거다. 대한민국은 이제 완전 북한에게 먹히고 공산화되는 거다. 그 생각으로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렸어요, 우리가. 자, 한반도에 지금 위기가 처했어. 근데 남한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북한을 이겨낼 수가 없는 상황이야. 자, 우리나라 정부는 급하게 유엔군에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당시 유엔군은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가 진짜 한반도가 공산화되겠다 생각을 했고, 미군이 그리고 유엔에 얘기를 해서 유엔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근데 마침 이 유엔 회의에서 소련이 그때 참가를 안 해요. 원래 소련이 유엔의 상임이사국이라서 만약에 소련이 참가를 해서 끝까지 반대를 했다면은 유엔군이 우리나라를 못 도와줄 뻔했어. 근데 마침 또 다행히 그때 소련군이 유엔 회의에 안 왔고, 소련이 거기에 참가했던 나라들이 동의를 하면서 유엔이 6.25 전쟁에 참전합니다. 자, 참전을 결정을 했고,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유엔군이 상륙하는 곳이 어디가 돼야 되냐 막 논의를 하다가 결국 결정된 곳은 여기였습니다. 바로 인천. 당시 유엔군의 사령관이었던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이 인천으로 상륙합니다. 인천은 뭐 조수 간만에 차고 크고 이래가지고 다들 실패할 거라고 했어. 근데 인천으로 상륙에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고, 인천에 유엔군이 상륙하면 바로 옆이 서울이잖아. 이제 서울까지 탈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950년 9월 3개월 만에 서울을 탈환했어요. 그리고 계속 올라갑니다. 이번엔 평양까지 뺏었어. 김일성은 도망갑니다. 이번에는. 저번엔 이승만이 부산까지 피난했잖아. 김일성이 도망을 갔습니다. 자, 그리고 쭉 올라가서 여기까지 압록강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통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치? 북한 땅 요거밖에 안 남았잖아. 야, 그래서 드디어 통일이다 하면서 유엔군이 기뻐하고 있었죠. 유엔군과 한국군이 압록강 유역까지 진군을 했어요. 자, 그런데 북한도 위기에 처했잖아. 우리나라는 위기에 처했을 때 유엔을 찾았어. 북한도 위기에 처하니까 도움을 요청합니다. 바로 여기에 있던 나라들. 중국이, 아까 얘기했죠. 중국이 자기네 나라 내전이 끝나고 공산화됐다고 했었잖아. 그 중국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서 중국군이 참전을 합니다. 6.25 전쟁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중공군이라고 불렀죠. 중국군이 참전. 인해전술이라고 하거든. 뭐 완전 수십만 명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군의 이 엄청난 많은 숫자 앞에 이제 유엔군하고 한국연합군이 철수하기 시작해요. 다시 뒤로 밀립니다. 특히 이때 유명한 사건이 이 흥남부두 철수 사건이거든. 유엔군이 여기로 막 몰려들었어요. 여기 흥남에 부두가 있어서 배가 안 왔거든. 그래서 군함에 막 실었어. 무기도 실고 군인들도 실었어. 근데 거기 피난민들이 따라온 거야. 민간인들이. 그래서 자기들도 데려가라고 막 이제 소리를 지르겠죠. 이때 당시 미군 함장이 무기를 다시 내리고 실었다가 민간인들을 싣고, 그리고 배가 함께 철수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영화 국제시장에서 첫 장면이었죠. 국제시장에서 그 주인공이 가족들이 이렇게 흥남부두로 갔다가 함께 철수하는 그 장면 나오죠. 이게 흥남철수예요. 이렇게 쓸게요. 흥남철수.
이 흥남철수를 포함해서 이때의 사건들을 일사후퇴라고 합니다. 일사후퇴 때 우리나라 다시 한번 쭉 밀리고, 어디까지 밀렸냐? 서울도 뺏겼어요. 서울을 뺏겼다가 다시 이제 정신 차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격. 그러면서 일진일퇴 공방이 계속됩니다. 우리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계속 싸우다가 이제 정전 협상이 진행됩니다. 전쟁 그만하자. 근데 이 정전 협상에서 문제가 있어. 첫 번째 문제는 영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땅을 우리가 이제 옛날 38선 그대로 갈 수는 없죠. 옛날 38선은 이 상태인데 그대로 갈 수는 없어. 우리가 뺏긴 땅도 있고 뺏은 땅도 있잖아. 자, 그래서 영토를 어떻게 선을 다시 긁 거냐. 그걸 가지고 또 논란이 되고. 다음 두 번째. 포로들 있잖아. 전쟁 포로들. 그 포로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다 돌려보내줘야 되냐 아니면 놔둬야 되냐. 그런 걸로 막 이제 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금 된 영화인데 옛날에 고지전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고지전이라는 영화인데 뭐 고수 나오고 막 그런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 정전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6.25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 고지 탈환을 위해서 계속 군인들이 죽어가고 막 희생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정전 협상에 우리나라 대통령 이승만은 반대했어요. 그래서 미군이 정전 협상을 하자 이승만은 포로를 석방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 포로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승만이 몰래 가서 포로를 석방해줘요. 전부 다 해방. 그러니 미국이 화가 나는 거지. 자기네는 지금 협상하려고 하는데 그 협상 카드를 뺏어가 버린 거잖아. 자, 그렇게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결국 정전협정이 맺어집니다. 우리 북한하고 항상 뭐 협상 있고 하면은 하는 곳 그 판문점에서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그 판문점에서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아니구나 한참 됐구나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있을 때 그 김정은하고 뭐 판문점에서 만나기도 했었죠. 정전협정하고. 자, 그 이후에 미국이 우리한테 이승만이 계속 이거 방공포로 석방 반대하고 막 그거 하니까 우리한테도 뭔가를 하나 줍니다. 바로 한미 상호 방위조약. 자, 대한민국 혹시라도 북한이 또 쳐들어오면 우리 미국이 지켜주겠다. 이거 에치슨 선언에선 제외를 했었는데 이젠 아니지. 지켜주겠다. 약속을 해줍니다. 자, 그렇게 6.25 전쟁은 끝이 나게 됩니다. 화살표가 조금 헷갈리게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6.25 전쟁이 갖고 온 그런 결과들은 어떤 게 있느냐. 6.25 전쟁으로 인한 많은 피해들이 있겠죠. 뭐 그래서 첫 번째, 이산가족.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죠. 이제 가족들이 떨어져서 지내는 전쟁 중이니까 서로가 서로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남북으로 나뉘기도 하고 같은 남한에 있다 해도 함께 대한민국에 있다 해도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사니까 생사를 모르는 거지.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 있고 뭐 교통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니까. 그리고 사회 기반 시설, 많은 사회 기반 시설이 파괴됩니다. 공장, 다리, 도로 뭐 이렇게 다 파괴돼요. 그리고 전쟁 끝났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반공에 막 진짜 막 열을 올릴 때요. 북한을 잡아야 된다. 북한에 대해서 막 미워하고 할 때야. 그래서 이때쯤에 국민 보도연맹 사건이 터지기도 했어요. 국민보도연맹 사건. 이거는 그 북한의 그 공산주의자들을 원래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그 단체였는데 여기서 민간인들도 그냥 공산주의랑 관련 없는 사람들도 여기에 많이 가입을 했었거든.
근데 이 국민 보도 연맹이 이제 전쟁 끝나고 나니까 완전 빨갱이 단체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들을 많이 죽이면서 학살을 하면서 민간인들도 많이 학살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에 전후 복구 사업.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엄청난 지원을 해줬어요. 미국의 경제 원조. 미국에서 남는 잉여 생산물들, 남는 이런 농작물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해주는데, 주로 지원을 해줬던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 발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300산업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 흰색, 제분, 밀가루, 제당, 설탕, 그리고 면방직, 300산업이 발달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이 지원으로.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받은 이 지원금을 팔아서 지원 물품을 갖다 팔아서 자금을 마련하는데, 그 자금을 대충 자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전쟁 끝나고 나서의 변화들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교과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